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희망을 전제로 하고, 그 희망은 행복을 전제로 합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 가정에서 가족 간의 덕담을 비롯해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관공서든 시무식을 비롯해서 신년 인사회, 또 전년도 결산 보고서, 또 금년도 사업계획 발표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씀 또는 프레젠테이션 같이 좀 규모가 큰 그러한 말을 많이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익히 경험한 분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겪게 되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밤잠이 제대로 안 올 겁니다. 층층 시하 윗사람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는 날엔 이거 어쩌나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제너머 마을 행사에 한 말씀 하기로 초청이 돼 있어가지고 고개를 넘어가던 중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선비님, 오늘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부득이 선비님으로 배를 좀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네. 식사 후에 자네가 저 마을에 가서 내 대신 인사말을 좀 하게나. 내가 오늘 거기 가는 길이거든 지금. 아이고, 배고픈 게 낫지 저는 거기 가서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견해서 이야기를 지어냈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변호사인가 아니면 목사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나 목사들은 실제로 말을 잘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타고났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교육 과정에서 훈련을 받았을 테죠. 그리고 말이 그들의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죠. 변론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해야 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전에 임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을 거예요. 변호사들도 스피치 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수고 끝에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대, 연단이라고도 합니다만 발표 공포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사 중에는 두 종류의 연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연단에 설 때에
떨린다고 하는 연사와 나는 안 떨린다고 거짓말을 하는 연사, 그러니까 모두 다 떤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 앞에서 긴장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죽했으면 간디 같은 그 유명한 분이 변호사가 되어서 첫 수임 변론을 못하고 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비단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눈 뜨면 무대에 오르는 가수, 유명 연예인들도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수십 년 노하우가 있고 베테랑들도 일단은 긴장을 한다고 그래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무대에 나서기 전에 우황청심환을 먹는 사람도 있고 소주를 한잔하고 오르는 사람도 있고, 연예계에서 이 마약 때문에 가끔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약이 그들의 뻗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대 공포증은 생리적 현상과 심리적 증세로 분류를 하고 뭐 더 세분된 그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자도 아니고 거기까지 뭐 알 이유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생리적 현상은 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가슴이 뛰고 뭐 손발이 떨리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떨리고 말이 빨라지고 입이 바짝바짝 타죠. 그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상기되거나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긴장할 것을 의식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돼가지고 중언부언하게 되기도 하고, 타인의 평가를 의식해서 눈치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 증세는 이제 두려움이 심해지면서 총중이 자기 자신을 얕본다, 아니면 비웃는다, 또는 적대시한다고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하기의 성공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청중 앞에 서는 것이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는 성공적인 말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말을 잘 하려는 것은 물을 두려워하면서 수영을 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피치는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에 의해서 성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스피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꾸준한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 스피치 능력은 발전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배양되고 여유가 생기고 재미를 느낍니다. 스피치에선 이 자신감이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위대한 스피치 전문가이자 교육가인 데일 카네기, 우리나라에도 이 데일 카네기 교육이 뭐 전국에 확산돼 있죠. 자신감을 기르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평생을 소비했다고 말할 정도로 스피치에 있어서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연사 자신이 자신감에 넘쳐 있다는 것은 연설의 내용에 대한 평가 이전에 연사 자신의 진실과 성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적인 웅변가로 평가받는 독일의 히틀러는 자신의 연설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듯 최선을 다했다 합니다. 그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드는 기분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합니다.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독일 국민을 손에 틀어 쥐고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나선 이 히틀러에 대한 예화는 많이 있습니다만 기회가 닿을 때 다시 소개하기로 하고요. 이 연장도 쓰기 나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능이 뛰어난 연장도 다룰 줄 모르면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연장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써보고 또 그것을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스피치도 연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피치는 여러분 다 운전면허증 가지시고 운전하시잖아요. 뭐 운전과 똑같아죠. 초보 운전 시절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주오는 차가 꼭 와서 부딪힐 것 같고 시야가 무슨 뭐 양쪽 백미러 쳐다보고 뭐 후면경 보고 헐새가 어디 있어요. 앞만 보고 가기 바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연습은 완벽을 향한 정도다라는 말과 같이 언어적 능력은 경험에 비례하여 함양됩니다. 프로는 발표를 앞두고 준비와 연습을 하지만 아마추어는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이에 저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겠다고 김연아 선수 경기를 계속해 관람을 하고 동영상을 구해다가 1년 12달 틀어놓고 본다고 해서 스케이트가 배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발에 스케이트를 신고 빙상장으로 가서 100번, 1000번 넘어져 봐야 배워지는 것처럼 말도 실전에 부딪혀야 배워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스스로를 불신하고 말하기 불확실성과 아이디어의 불확실성,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자신감을 옥죄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한 말씀 하시죠. 아유, 나 할 말 없어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도는 없어요. 그냥 철저히 준비해서 많이 해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게 익숙해지면 공포심이 줄어들고 스스로 개선이 됩니다. 처음보다 2번이 낫고 2번보다 3번째가 나아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잎에 서서 보고 읽는데도 와이셔츠가 다 젖었었다고. 그런데 말할 기회를 수십 년 살아오면서 갖다 보니까 말하기가 달변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히 불안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상 사람은 누구나 무한정으로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확대되거나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발하려는 욕구가 일어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은 스스로 지닌 능력을 표면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사람은 홀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틀린 인간이야.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뭐 이것은 자신에게 영원히 못한다는 암시를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에나 열의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이 열의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의 말입니다. 청중 앞에서 연설을 처음 시작할 때 얼굴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온 영혼이 떨린다. 로마 불세출의 웅변가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고요.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을 했던 영국의 수상 처칠 역시 사람들 앞에 서면 명치 속에 9인치짜리 얼음이 얹혀 있는 것 같다고 실토를 했답니다. 진짜로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세계적인 말의 달인들도 처음엔 모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카네기가 제시한 대화술 연단 공포증 해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준비를 갖추라 이랬는데 저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라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 없이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반나체로 서는 것과 같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암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고를 통째로 암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원고를 통째로 암기하면은 나중 시간에 이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생각한 것을 찾아 정돈해두라. 인생은 고르기, 이 초이스와 엮기, 외부 드는 엮기가 아니고 선택을 해서 잘 엮여 나가야 한다 그 뜻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내가 선택을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씨줄과 날줄이 잘 엮여져야 좋은 비단이 나오고 멍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한 것을 찾아 정돈해 두라 이렇게 카네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에 맞는 말을 고르고 잘 문장을 정돈하십시오. 친구를 상대로 계속 연습하라.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녹음도 잘 되고 동영상 촬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니까 집에서 연습을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무슨 스튜디오에서 뭐 카메라로 찍고 녹음해서 편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휴대폰이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습하세요. 부정적인 상상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공을 확신을 하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내가 체면을 걸어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스피치 직전에는 멘탈 리허설, 즉 마음으로 가상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상 연습. 이 운동선수들도 가상 연습을 항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감고 가상 연습을 해보면 실전에 가서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떨지 마세요. 무대 공포증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